우리 주위에는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냄새 구취란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의미하지요. 구취가 심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냄새를 잘 모르고 있어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하지요. 이 구취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기원전 400년경에 히포크라테스가 약초로 구강 청정제를 제조하였고 포도주를 사용하여 구취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참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참정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부탁드릴게요. 건강 정보를 좀 더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슈렉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인 슈렉은 초록색 피부의 괴물입니다.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말도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이 들쥐 바퀴이고 더러운 진흙으로 목욕을 해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벌레들을 먹기 때문에 늘 입냄새가 심해서 심지어는 입냄새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슈렉의 입냄새를 모두 싫어했지만 오직 슈렉의 신부인 피오나 공주만이 그것을 향기롭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사랑한다면 입냄새조차 향기로울까요?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입냄새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구취는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구취의 원인은 크게 구강 내치과적 원인과 구강 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강 내 원인에 의한 구취 발생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구취는 주로 잇몸 염증이나 충치 때문에 발생하지요. 입냄새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치석이나 니코틴 침착, 음식물 부착으로 인한 잇몸의 만성 염증 풍치과 충치로 인한 것이에요. 입안은 타액침이 있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기 쉬운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입안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 잇몸의 염증을 일으키고 구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절대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충치나 피와 고름이 나는 풍치에서 발생하는 입냄새는 칫솔질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꼭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혹시 지금 풍치를 방치하고 계시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치과에 가시길 바래요. 구강 내 다른 원인은 음식물이 구취를 발생시키는 것이에요. 마늘, 양파, 고지방 음식, 황화물을 함유한 음식 등은 식욕을 증진시키지만 식후에 일시적으로 불쾌한 냄새를 나게 하죠. 따라서 입냄새가 자주 변할 경우에는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으세요.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 다이어트 중에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냄새는 양치질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데 원인은 식사 시 탄수화물이 부족하여 케톤증이 나타나거나 체지방의 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침에 구취가 발생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아침 기상 후 입냄새가 나는 것은 자는 동안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지요. 침이 적어지면 세균이 혀와 치아 표면에서 빠르게 증식되기 때문에 구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식후나 양치질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취뿐 아니라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양치질은 꼭 해주셔야 해요. 또한 몸에 병이 있으면 구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당뇨병, 신장콩팥 질환 같은 병이 있어도 특징적인 입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 냄새가, 신장질환이 있으면 비린내가, 편도선염이 있으면 치즈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때는 뇌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원인을 치료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위산에 역류나트륨이 존재하는 경우 위장장애를 의심하지만 위장장애로 인해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한 간혹 변비로 인해 입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요.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성 물질들은 대장이 아닌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드시고 계신 약 때문에 구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알코올이나 신경안정제는 폐를 통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입냄새를 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약물들은 구강건조입이 마르는 현상을 유발하여 2차적으로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양치를 꼼꼼히 했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목 깊은 곳을 살펴봐야 합니다. 치아와 혀가 깨끗한데도 목에 무언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편도결석이 생긴 것일 수 있어요. 편도결석은 편도선의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등이 뭉쳐서 생긴 것으로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해요. 편도결석은 노란 덩어리 형태이며 대부분 좁쌀 정도 크기예요. 명칭은 결석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두부처럼 쉽게 부스러져요.
구취, 이물감과 함께 목이 간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편도결석이 생기는 큰 이유는 편도선염이에요. 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편도선염을 자주 앓는 사람은 편도에 편도화라는 구멍이 점점 커지게 돼요. 편도화의 크기가 커질수록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잘 끼게 되는 것이에요. 비염이 있는 사람도 편도결석이 잘 생겨요. 코에 비염 같은 염증이 있으면 콧물이 정상 범위를 넘어 생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양의 콧물은 목 뒤로 넘어가 편도나 편도선의 작은 구멍에 껴 편도결석을 유발해요. 부비동염도 마찬가지예요.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콧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되죠. 고일 정도로 과한 콧물이 편도로 넘어가면 편도결석을 만드는 것이에요. 편도결석이 생기는 걸 최소화하려면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해야 해요. 입 안에 세균이 많으면 편도결석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요. 치질, 가글 등을 통한 구강관리와 함께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세요. 입안의 치매 분비가 줄면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편도결석은 스스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편도결석을 손가락이나 면봉 등으로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병원을 찾아 흡입기로 편도결석을 빨아들이는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편도결석은 편도의 모양을 바꾸거나 편도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잦은 편도결석이 고민된다면 편도절제술, 편도화 제거술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구강건조가 약이 되어 설태가 증가하면서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또한 많은 경우에 타인이 인지할 수 없는 주관적인 입냄새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후각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본인은 심한 입냄새를 호소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입냄새도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구취의 원인은 우리 몸 전신의 상태를 반영해 나타나는 증세이므로 전신적인 건강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의 건강을 되찾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입냄새는 당연히 없어지기 마련이지요. 구강 내 원인인 몸질환, 충치, 설태 등에 의한 구취 발생은 구강 내 질병을 치료하고 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세요. 이러한 노력으로도 구취가 해결되지 않고 목에 이물감도 느껴지고 답답하다면 편도결석을 확인해 보시면 원인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 지내다 보면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치료를 늦추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참정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